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을 중심으로 이제 국내 증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4월 초 또 시장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4월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또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의 전망과 의견을 직접 취재해온 매경닷컴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 시장에 대한 센터장들의 전망들 좀 어떤지 취재해오신 내용 위주로 전해주세요. 일단 저번 주에 4월 전망이 좀 조정이 길지 않고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올 초, 그러니까 개장 직후에는 좀 장이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다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각 증권사 센터장들은 4월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2분기 실적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 좋은 방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석원 SK증권 센터장 만나봤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결국은 실적 증가, 개선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통화정책 쪽에 하도 정책금리 올린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보여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내리고 조정받고 이런 시기들이 존재하지만 올라갈 때 보면 다시 또 지난번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이 그냥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나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 이런 게 겁이 났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유로 증시가 추세 하락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그 시기는 아직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조정이 끝나면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고 먼저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 또 시장을 보는 다른 시각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공통된 의견들이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래도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용택 IBK투자증권 센터장은 올해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추세 상승은 이미 확인된 바가 있으니 이 지난해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이 실적 악화에 억눌린 기업들의 이익 국면이 바로 2분기에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글로벌 상황도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발표라든지 또 미국 금리 안정에 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국내외 상황을 잘 조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이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4월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이 단기 보합 장세가 좀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또 변모해 가느냐 이런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면서 이 거시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실적 또 기업들의 펀더멘털 등의 어떤 환경은 좋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또 시장에 대한 호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라고 해주시면서도 다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잦은 충돌이라든지 또 위안화의 약세, 또 오는 5월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투자 심리는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어쨌든 타격을 끝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강달러화의 국면에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이 될 수 있는 또 무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매도에도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K, 교보증권 등등 각 센터장들께서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성의 시장을 보고 있는지 저희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미국 FOMC 의사록도 공개가 이번 주에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도움이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가 하루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날 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이 공개가 되면서 또 국내에서 대들보격인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동시에는요, 또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일단 증권가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값들이 향후 증시의 가능성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FOMC 의사록의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의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우려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고
있거든요. 해당 문서를 통해서 연준이 이달 말에 열리는 또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뭐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명서에서 나왔듯이 인플레이션이 뭐 2%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연준의 전망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 시장의 금리 상승에 대한 또 압박에 대해서 또 지난달에 조정장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준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장기채를 매입을 할지 말지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의사록에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적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매출액이나 영업 컨센서스는 작년에 그러니까 1분기에 60조 8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좀 상향 추세로 이어져 나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가 8만 원 초반 뭐 여기를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표가 난 이후에 좀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또 재보궐선거인데 뭐 사전 투표 하셨나요? 사전 투표했습니다. 제가. 하셨군요. 네, 여전히 이제 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종목별로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후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어떤 흐름을 우리가 또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뭐 4월 7일 뭐 재보궐선거와 앞서서 내년에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각종 정치 테마주가 지금 현재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에 좀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게 이 5가지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애니능률, 서현, 웅진, 푸른저축은행, 승일 등인데 이 종목 5가지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테마주로 좀 불렸던 것들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약 40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 펀더멘털이랑 무관하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련성 또 여러 가지 유력한 뭐 사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면서 증권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월 보궐선거랑 관련돼서는 이 건설주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주요 공약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또 인테리어 여러 가지 자재품 납품주들이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업의 실적 뭐 또 어떤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기대감 또 투기 심리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를 하실 때 신중을 하셔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얘기를 해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섹터의 이익 개선이 좀 두드러지는지 이 부분이 시장 포인트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떤가요? 지난해 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뭐 결과값이 어땠는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사태, 뭐 코로나의 어떤 타격 이런 것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몸집은 매출의 경우에는 다소 몸집이 줄어들었지만 뭐 실제 내실은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업종의 또 수익률이 좀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긴축 경영을 시작을 하면서 좀 사실상 기업 성적은 굉장히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이제 597개사의 영업이익을 증가를 했더니 107조 4천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63조 원 정도로 18.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다만 보시면 이 삼성전자나 사실은 SK하이닉스를 빼놓고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을 빼놓고 보면 사실은 좀 영업이익이 10% 감소해서 사실상 대들보들의 역할은 상당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음식료품 부분이 이제 1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장 높은 시대 실적 전망치를 보였고요. 또 이 이후로 바이오, 의료정밀, 또 의약품, 전기전자, 통신 이렇게 7개 업종이 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국에는 증권가에서 올해도 좀 순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기업들의 좀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억눌렸던 기업들이 뭐 재개되는 사업을 재개하고 또 경영을 또 방향하게 또 풍부한 유동성이 좀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기업들의 상장사 이익이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IBK투자증권 정용택 리서치센터장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억눌렸었던 기업들의 이익이 분출되는 국면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확실히 이익 개선이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업종과 섹터 위주로 선별하는 전략이 실적 시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모두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매경닷컴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